저는 격변기의 시조와 국난 극복 의지라는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자, 우리 시조는 시절 가조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시절 가조란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는 시가라는 뜻이었고 현대에 오면서 노래보다는 문학이라는 뜻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순간을 노래하는 시조이기에 역사적인 순간의 격변기 속에서 우리는 시조로서 그 감정을 읊었고 또한 그러한 격변기 국난 극복 의지를 시조 작품에 피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조의 완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고려 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고려 충신들과 조선을 건국하고자 했던 이성계 사이의 격변기에서 탄생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온 정몽주는 이성계의 계략을 눈치채면서도 그의 병문안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하여가를 지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고 정몽주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하답시조로 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심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은 정몽주는 잘 아시다시피 고려 말의 성리학자이며 충신이죠.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성계의 야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하답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격변기에도 고려의 신하로서 자신의 주장과 신념은 변함이 없음을 알림으로써 몸은 죽어도 자신의 신념은 죽지 않겠다는 결의로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귀갓길에 선주께서 이방원의 철퇴를 맞고 죽게 되지만 그의 뜻은 아직도 살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일어서 굽다 통고 급필 절결하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원천석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눈은 시련과 고난의 상징으로 새 왕조의 협력을 강요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는 절개를 지키려는 고려 요신을 비유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한 고절은 한겨울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너는 자신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나무를 높은 절개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여 자신과 동일시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도 대나무와 같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 길제의 해고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조는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을 돌아보면서 망국의 한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해고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초장에선 고려의 옛 서울의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돌아온 하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중장에서는 유구한 자연과 무상한 인간의 삶을 대비하고 있으며 종장에는 고려 왕조의 번성했던 시절이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는 것으로 절개 있는 선배의 모습으로 격변기를 건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설이 잦아진 글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하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느라. 모은 이색의 백설이 잦아진 고래의 전문입니다. 우리 이강복 이사장님의 선조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고려 유신인 이색의 작품인데요.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색은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신진 세력인 이성계 일파를 중심으로 한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이에 대한 해안과 안타까움을 우의적 풍자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색은 포온 정몽주 야한 길제와 더불어 여말 삼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성계를 나라를 세운 후 여러 차례 출사를 종용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궁글 둥실었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슨너슨꼬아 그 궁게 그 산 넣고 두 놈이 두 곳 마주 잡아 이리저리 이리로 흘건 저리로 흘건 훌쩍 할적이는 나남중 남대대 그는 아무쪼로나 견디려니와 아마도 니메오 살라 하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김천택의 청구영원에 있는 사설시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이제 청구영원을 연구를 했지만 이게 그냥 남녀에 관한 사랑시조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요사이 이제 그 아래를 보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슴 구멍 뚫어 동아줄 길게 깨어 앞뒤로 끌고 당겨 이 한 몸 가로된들 님의 향한 그 굳은 뜻을 내니라고 굽히랴. 그래서 변한열 불의 불굴가를 22대소 온 변우택이 정격 시조로 고친 전문입니다. 그 항폐강에 의해 명명된 불굴가의 국문 노래가 진본 청구영원의 만행청류 549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청구영원은 18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만행청류 사설시조 118수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한문으로 된 여러 자료에 의해서 고려 말의 무신이며 충신이었던 대한 변한열의 작품 불굴가로 알려지면서 고려 말 격변기 무인의 지조를 나타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의 6대 왕이었던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즉 계유정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사육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러한 격변기의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쭉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망공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성산문의 작품입니다. 가마기 눈비 맞아 희는독 곰놈해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이시랴. 박백년의 작품이고요. 방 안에 켰는 촛불 니와 이별하였간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게 이 작품입니다. 초당에 일이 없어 검은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렸더니 문전의 수성 어적이 잠든 나를 깨워다. 유성원의 작품이고요. 간밤에 불던 바람 눈소리 치단 말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무타 핀 꽃이야 일로 무엇하리요. 유흥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은 사육시는 아니고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네, 왕방년의 작품입니다. 왕방년은 그 단종을 영월에다가 모셔놓고 돌아가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자, 위에 5작품은 사육신이 쓴 작품 마지막 작품이며 마지막 작품은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키고 돌아오며 왕방년이 쓴 작품입니다. 사육신이란 성산문 박백년 이계 하이지 유성원 유흥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잘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임진왜란으로 힘든 시기 이순신 장군이 읊은 국난 극복의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송화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랬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장군이 썼으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그 일송호가가 뭔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일송호가는 아마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명나라 이여송 군대 때문에 군대들이 놀고 우리는 심각한데 그 사람들은 뭐 놀고 이러는 것을 보고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가의 싸움보다 국내 정치와 국제적인 외교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장군의 고뇌가 잘 드러나는 그러한 시조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세월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김상헌의 작품입니다. 청태종은 1636년 12월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조선을 침략했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이르자 인조는 늦은 밤 남한상원성으로 피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세가 불리해지자 인조는 1월 30일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세 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 두례라는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근데 끝까지 청나라의 대항에 쌓을 것을 주장했던 척하파 김상헌은 그래서 청나라로 이제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쓴 작품이 삼각산과 한강수, 그거는 고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 시조 효시라고 알려진 혈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여사가 지었던 혈주가는 충정권 민영한의 위국총들을 노래한 시조고 1906년에 쓰인 작품입니다.
협실에 소순되는 숭정공 혈적이라 우로를 불식하고 방중에 푸른 뜻은 지금의 우국 중심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자, 우국을 위국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정의 굳은 절개 피를 맺어 대가 되어 누상에 홀로 쏟아 만민을 경동키는 인생의 비어 잡초키로 독야 청청하리라. 충정공 푸른 절개 포은 선생 위에 있다. 석교에 소순대도 선죽이라 유정거든 하물며 방중에 난데어 일로 못하리요. 그래서 충정고행의 그 뜻이 선죽교의 정몽주의 대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905년 11월 7일 일본의 강압으로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이랬을 때 아마 민영환이 자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가 그 방에서 대나무가 솟아서 이렇게 그 대나무를 보고 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25로 인한 한북 분단의 시기에 대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담아 현재의 민족 고난을 극복하려 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들분기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은상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강토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6.25 전쟁 이후 철조망을 치고 휴전선을 만든 후 왕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도 서먹한 채 그늘진 정원을 넣어 핏자국 길목마다 기척도 우는구나. 건널목 숲으로 가름한 저 언덕가 이 강물 진달래 피어들고 단풍이 불타나고 부르며 바라보는 어베들의 보금자리 베리는 하사의 습성 굳어만 가는 마음벌 얼룩진 수익이 되씹는 해안인가 깁솜에 집어넣고 활짝 열자 닫힌 창을 섭리는 새날의 기수 지켜서는 내강토 오랜 역사의 장이 갈피갈피 어엿하다. 한 빛을 소용돌아 가슴 솟구친다. 갈림은 만남의 정점 휘어잡은 내 손길. 이태극 선생님의 내 사나에서다라는 작품입니다. 이태극 선생님은 그 하천이 고향이시죠. 예전에 이제 거기가 38선 이북이었다가 전쟁이 남으로써 38 휴전선이 생기면서 남한이 된 곳이죠. 자, 내산하는 고향이며 조국을 의미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핏자국 길목마다 기척도가 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숲으로 가름한 저 언덕가 이 강물이라는 숲을 사이로 하여 갈라진 남과 북을 상징합니다. 한 피추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서로 대립적 관계에 놓여서 적대시하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지켜보며 그것을 극복하여 만남속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성산에서 문산까지 40.6km 단선 디젤 구간에서 복선 전철 구간으로 고결한 숨길을 되어 신선하게 태어난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대동맥을 펼쳐나갈 통일의 꿈 피어나는 가야 할 길 시작이다. 이제 막 심장으로부터 더운 피를 뿜는다. 정점 향해 달려가는 순수의 내 행보는 아스라한 철로 위에 섬광처럼 반짝이고 너와 나 함께 할 일 눈부시게 푸르다. 칼날처럼 변화하는 디지털의 세상에서 판문점 인증가가 너희들도 변해보렴. 경의선 기적소리여 간통하라 남과 북. 네, 저의 조시의 경의선 기적소리요라는 작품입니다. 네, 남북 통일을 바라는 그런 것을 써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송선양의 설야 휘전선, 정환영의 조국, 북한이 고향인 우숙자의 고향, 김복근의 잠자리 날개 사이로 내린 햇살, 하순이의 대머리 전원, 조시저고 평화열차 DMZ 등이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고 통일을 바라는 작품들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다 열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한 번의 격변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에 관한 시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소 관심 없어 눈길도 주지 않다. 내가 이리 귀한 줄 미처 몰라 발동동. 코로나 공포에 질려 각자 도생 마스크. 네. 박성락 시인은 그 마스크라는 단시를 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 시조집 한 권을 출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어둠이 밀려오다 주침이 밀러선다. 떠다니는 바이러스 총칼 없는 전쟁이다. 천사도 마스크 쓰고 우리들을 지켰었다. 네, 이건 제 조의 시조인데요. 원래는 수석 시조입니다. 수석을 보고 이제 썼던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세종문화회에서 만든 시조 교과서 서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맥켄 교수가 그것을 서문을 쓰면서 제 시조를 이것을 사진과 함께 수석 사진과 함께 거기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해 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시조 시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작품을 썼으나 지면상 소개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족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작품들이 시조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조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문학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한 시조가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편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고난 극복을 유난히 잘하는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알려진 우리 민족의 저력에는 이러한 시조라는 문학의 큰 힘이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